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7챕터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드디어 진짜 레알로 경우의 수와 확률이 진짜 끝나는 파트죠. 그리고 통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처음 보는 확률이란 게 있어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아마 조건부 확률 전까지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반이 있는데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쓴 사람이 있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안경 쓴 남자가 17명이 있고요, 여자가 13명이 있고, 그럼 안경 착용한 사람이 총 30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경을 미착용한 남자가 23명이 있으면 남자 총수가 40이 되겠고요, 여자가 17명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 30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의 명수는 70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이 말이 교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한 명을 뽑을 겁니다. 한 명을 뽑을 때입니다. 자, 한 명을 뽑는 거는요, 시행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한 명을 뽑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어떠한 시행이란 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경 쓴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명을 뽑을 때 남학생일 경우 하필 그 학생이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문항의 표현이 좀 각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70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하필 남학생이니까 남학생 총수가 40명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뽑힐 확률은 70분의 14명이 되겠죠. 안경 쓴 남학생이 뽑힐 확률은 7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시행입니다. 거기서 안경 쓴 남학생은 17명이 되겠죠. 그럼 얘는 70분의 17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학생일 경우, 자, 한 명을 뽑는 시행을 했을 때 이미 남학생이 뽑힌다라는, 즉 여학생은 배제된다라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하필 안경을 착용했다라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완전히 다른 얘기, 1, 2번과 3번은 완벽하게 다른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죠? 왜 보통 2번하고 3번을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다른 사건이 또 벌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예요. 그래서 사건 A가 벌어지는 와중에 그 다음에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이미 남학생인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남학생인데 하필 남학생이었는데 걔가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이니까 얘는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40분의 17이라고 계산이 되어져야 맞다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 쓸 때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 얘기를 쓸 때 probability A 바 B라고 씁니다. 얘가 A라는 사건이 B 바 A라고 써야 되겠네요. 얘는 B 바 A. A라는 사건이 벌어진 와중에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다시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확률, 이걸 뜻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NA 분의 A의 개수죠. 사건 A가 발생하는 개수 분의, 여기는 남자이면서 안경을 썼다라는 이것이 교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의 개수로 구하게 된다. 따라서 얘는 40분의 17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확률로 얘를 바꿔보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probability 뭐가 되어지냐면 잘못 썼다. 이 뭐지? 얘는 확률을 써줘야 되죠. 확률을 써줘야 되고 얘도 확률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 분의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A가 발생할 사건의 확률은 전체 사건분의 A가 발생할 경우의 수 분의 전체 사건 분의 A 교집합 B가 발생하게 될 경우의 수,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서 얘는 probability A분의 이렇게 써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B 바 A라는 것은 어떻게 읽어지냐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뭐가 발생할 확률이냐면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와중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probability B 바 A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요.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것이 하필 짝수일 확률, 이걸 구해야 된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그냥 짝수가 될 확률하고요,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얘랑 이제 뉘앙스를 비슷하게 가져가면 주사위를 던져 소수이면서 짝수가 나올 확률, 이걸 구해보자. 이건 지금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은 엄밀히 다른 거라고요. 오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구별을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요. 소수의 눈이 나왔다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시행을 통해서. 그러면서 짝수라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돼요. 사건이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소수이면서 짝수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은. 오케이. 그러면 소수이면서 짝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몇 분의 몇이 된다? 6분의 1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소수가 나왔죠. 그럼 소수는 2, 3, 5, 3개잖아요. 그 중에서 짝수가 될 확률이니까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또 예를 하나 더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A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흰 공이 4개가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B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는 흰 공이 3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어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자,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면 A 주머니를 택하고 A에서 뽑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것이 나오면 B에서 뽑을 거예요. 추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두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멘트죠. 여지까지 우리가 했던 확률이 이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B에서 추출을 할 건데 두 개 모두 흰 공이었을 때
네. 하필 그 공의 출처가 A였을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고요. 공을 추출하는 것도 시행입니다. 던지는 시행 그리고 추출하는 것도 시행이에요. 그럼 사건은 두 공 모두 흰 공만 나온 사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죠. 3의 배수가 아닌 것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왔고 그러면 A에서 뽑을 거야. A에서 공을 2개 뽑는데 7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하필이면 4개 중에 2개로 흰 공이 나오는 경우죠. 요런 사건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3의 배수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B에서 뽑을 거예요. 그럼 B에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2개 모두 흰 공이니까 3C 이렇게 되겠죠. 이걸 둘이 더하겠어요가 여기까지 했던 우리의 확률 계산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두 공이 모두 흰 공, 즉 A 주머니가 택해져서 흰 공만 나왔거나 B 주머니가 택해져서 흰 공만 나왔거나 하는 두 공이 모두 흰 공인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3의 배수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필 2개가 모두 이미 흰 공이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거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아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사건이 발생했다 했죠. 그 전까지는 계속 시행이었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와중에 그게 하필 누구였을? A였을. 그럼 여기가 A 주머니에서 나온 거 확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얘가 여기 올라가 주시면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2개 모두 흰 공이었을 때. 그러면은 자, 2개 모두 흰 공이었을 때의 사건을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에서 나온 거?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모두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가 택해져서 흰 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A 주머니가 택해질 확률은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A 주머니가 택해질 것이고 A 주머니가 택해졌을 때 거기서 흰 공이 2개 나오는 확률이 이렇게 되겠고 주사위를 던져서 B 주머니가 택해질 확률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B 주머니가 택해졌겠고 그 와중에서 흰 공 2개가 나오면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러는 와중에 그게 하필 출처가 A였던 거니까 얘가 여기에 올라가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거 되십니까? 여기까지? 다 돼요? 납득 가능하니 여기까지? 됩니까? 그죠? 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계산 방법이 이게 계산 툴이거든요.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괜히 어줍지 않게 또 와가지고 선생님 요 사건을 P라고 하고 요 사건을 E라고 하면 P가 벌어지는 와중에 E가 벌어진 거니까 probability E 바 P니까요. 쌤 그러면 probability P분의 probability P 교집합 E잖아요. 이러면서 나한테 질문하면 난 답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이렇게 계산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니? 그건 답지 사정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렇다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표가 나오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냥 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건 하나의 그냥 이걸 증명 비슷하게 해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 계산했던 걸 잘 기억하셔서 계산하도록 하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10장의 제비 중에서 제비 중
당첨제비가 3장이 있어요. 그리고 A가 뽑은 후 B가 뽑을 때 B의 당첨률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얘를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는가? 쓸 수 있어요. 이 문장도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B의 당첨 확률을 구하고자 함. 이 얘기예요. 그럼 B의 당첨 확률을 구할 건데 그것은 자, 첫 번째 A가 당첨된 와중에 B가 당첨된 확률이랑 그럴 수도 있고 A는 당첨되지 않고 B가 당첨이 됐을 수도 있죠. 그 확률을 더하면 그게 총 B의 당첨률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문자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바라는 기호를 알려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사용하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좀 배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뉘앙스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건부 확률의 조건부 확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만 있고 사건이 B가 당첨된다는 사건 하나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A가 뽑고 B가 뽑는 건 시행입니다. A가 뽑는다는 시행, B가 뽑는다는 시행.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게 결과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행과 사건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곱셈 정리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프로버블러티 B바 A라는 것은 A가 발생한 와중에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버블러티 A바 B는 다시 여기서 A가 발생한 와중에 B가 발생하는 건데 왜 여기를 왜 B라고 안 쓰는 거야?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갑자기 그러면 아까 정의 자체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A가 발생한 와중에 B가 발생하는 거야 하면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참 선생은 내 뜻과 다르게 이렇게 쓰더라 라고 하면서 헷갈려 죽겠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호는 문제 풀 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는 친구고요. 단지 우리는 얘를 정의만 하겠다라는 얘기여서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다시 남학생인 와중에 하필 걔가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이라고 설명하면서 얘는 A와 B가 만나는 영역이니까 얘를 표시한 게 A 교집합 B로 표시하는 바람에 써보니까 이렇게 써지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나도 왜 이렇게 쓰는지 글을 읽다 보면 참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이해 못해요. 저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렇잖아. 발생한 사실에 집착을 해야지 내 머릿속에 생각에 집착을 하지 말고 내 눈앞에 펼쳐진 팩트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자꾸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갖고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얘를 비교했을 때 왜 그것이 다른가, 내 머릿속은 왜 여기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가지고서 여기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 쓸 때까지만 해도 눈앞에 펼쳐진 사실만 가지고 쓴 거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왜 갑자기 몇 줄 있다가 한 5분 있으면 갑자기 딴 소리를 하냐는 거지. 왜 갑자기 5분 있다 딴 소리 하냐는 거야. 프로버블러티 B바 A는 A가 발생한 와중에 B가 발생할 확률이야. 그럼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난 곤란하지. 이거는 그냥 단지 뭐만 하는 거니까. 정의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만 해도 분명히 사실이었으니까. 단지 내 머릿속에서만 그게 안 돌아갈 뿐이니까. 맞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게 니네 머릿속만 그러냐? 나도 그래. 나도 저기가 참 비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참 저기가 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닌 걸 어떡해. 그죠? 자, 얘는 프로버블러티 B 분의 프로버블러티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프로버블러티 A 교집합 B를 쓸 때 프로버블러티 B바 A 곱하기 프로버블러티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버블러티 A 교집합 B를 쓸 때 프로버블러티 A 바 B 곱하기 프로버블러티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아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체크 끝. 여기까지 일단 너무 많이 가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곱셈 정리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얘는 A가 벌어진 와중에 하필이면은 B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건이라는 걸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고 뒤에서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와 사건 B가 있습니다. 방금 전 위에 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그냥 앞으로 벌어질 일도 그렇고 주사위가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짝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하면 사건 두 개였죠. 소수가 나왔고 그 와중에 짝수 맞습니까? 사건 두 개 나왔죠. 자, 그 두 개는 서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사건과 사건은, 자,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건과 사건은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겠죠. 그거는 일상생활에서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건이 벌어지는 순서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한 명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하루를 늦게 봤다 치자. 근데 앞에서 본 29명이 9명 중에서 제일 잘 본 애가 10점이야. 그럼 그 다음날 나머지 한 명이 시험을 볼 때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 불편할까? 아닌가요? 없나요? 그런 거 없나요? 네, 이거는 그래, 그렇다 치자. 편안하지 않을까요? 시험에 임하는 태도가? 뭐 찍어도 3개 맞겠지. 그럼 내가 제일 잘 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요. 자, 주사위를 2번 던져요. 네,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소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짝수가 나옵니다. 또 짝수하면 또 아까 그거랑 또 연관 지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3이 나와요. 자, 이렇게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줍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어렵나요, 제 말이? 네. 이것도 어렵고. 네. 뭘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지지도 말고. 그래. 영선이가 동전을 던져요. 예진이도 동전을 던져요. 영선이가 앞면 나올 확률이 예진이가 앞면 나올 확률이 영선이가 먼저 던졌다 치자. 예진이가 앞면 나올 확률이
영선이가 앞면 나왔냐 뒷면 나왔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까요? 받나요? 영선아? 받을까? 받을 것 같아? 영선이가 앞면이 나오면 예진이가 앞면 나올 확률이 바뀔까? 안 바뀌지 않을까?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해되니 이거? 맞아요? 이게 안 바뀌지 않을까요?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요? 전혀 얘네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을까?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치지 않을까요? 다른 사건은 어떻게 영향을 끼치죠? 갑자기 영선이 갖고 있던 동전이 예진이 동전한테 막 욕박아갖고 너 안면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그 확률은 아마 절대 안 바뀔걸요? 죽어도 안 바뀌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거라고. 근데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요. 첫 번째가 성공했냐에 따라 승부차기를 해요. 상대팀이 먼저 성공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차야 되잖아, 우리 팀이. 그럼 우리 팀의 첫 번째 차는 새끼가 존나 부담이 되겠지. 그럼 성공률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겠지, 당연히 주겠지.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부담감이란 게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시험을 봤어. 니네보다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은 시험지를 보는데 니네보다 29명이 먼저 봤어. 근데 걔네가 다 빵점 맞았대. 그럼 다음날 시험 볼 때 마음이 존나 편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똑같아요? 빵점 맞아도 되잖아. 그래도 어차피 평균이 빵점인데. 그래 안 그래? 내가 꼴찌할 확률 없잖아. 내가 빵점 맞아도. 그래 안 그래? 영향을 주겠죠. 다음날 존나 기쁠걸? 다 빵점 맞았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씨발 개꿀 이럴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러면은 다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사건과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준다면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 마음에 대해서 물어봤죠. 계속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그건 수학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죠. 심리적인 영향이죠. 그냥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성공률을 뭐 할 수 있냐면 영향을 줄 수는 충분히 있어. 심리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영향을 주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변수가 계산이 될까요? 심리적 변수는 계산할 수가 있니 없니? 없겠죠. 죽어도 없죠. 심리적 변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맞니? 그럼 수학적으로 확률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오케이? 됐어요. 즉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건과 사건의 사이에 어떤 사건 두 사건이 있을 때 걔네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이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라고. 서로 영향을, 심리적인 위축이나 이런 것들은 빼자는 얘기라고. 심리적인 위축이나 또는 심리적으로 평온한 상태 이런 것들은 빼자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심리적인 것에 따라서 성공률과 실패율이 결정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뭐 하자는 얘기냐면은 빼자는 얘기죠.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probability B입니다. 이건 B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죠? 근데 얘는요, A가 성공하고 B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 치고요, A가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B는 성공했을 확률도 있겠죠. 오케이? 됐니? B가 성공할 확률이란 게 있겠고요. B 혼자 그냥 A가 없어. 그래서 그냥 혼자 했더니 혼자 성공을 할 확률이 이거라고 치자고. 근데 A가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 근데 A가 성공한 와중에 B가 성공하는 확률이나 A가 성공하지 못한 채 B가 성공하는 확률이나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A가 성공한 거랑 성공하지 못한 게 B가 성공에 영향을 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세 개가 전부 다 어때야 됩니까? 안 되나요? 많이 어렵나요? 다시 B가 성공할 확률, 왜냐하면 여기 이거 가면 쌉소리 할 확률이 되게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한 동의까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모르겠으면은 가서 들어도 모르고 계속 모를 거예요. 아마 계속 모를 겁니다. 예, 모르는 사람 평생 몰라요. 못 알아듣는 사람 평생 못 알아듣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성공할 확률이라는 게 probability B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probability B 바 A는 A가 성공시키는 와중에 B가 성공할 확률을 probability B 바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A가 성공하지 못한 채 B가 성공할 확률을, 이건 A의 부정이에요. 여집합. 오케이? 아까 또 이거 안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집합이니까 컴플리먼트 not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 명제에서. 맞습니까? 이건 not이라고 표현했어요. 집합에서는 여집합이지만. 그래서 A가 아닌 거니까 A가 성공하지 못한 채 B가 성공할 확률을 계산한 게 이거죠.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지려면 얘네 셋이 어때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B가 성공할 확률은 B가 방 안에서 혼자 했을 때랑 B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같이 했는데 A가 성공을 시켰는데 B가 성공할 확률과 A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B가 성공하게 될 확률이 이 셋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과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는 순간 수학적으로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전의 앞면 뒷면을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왜? 걔네 둘은 절대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오늘 비가 왔는데 내일 비가 올 확률하고 오늘 비가 안 왔는데 내일 비 올 확률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야만 해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거예요. 비구름이 현재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니 비구름이 1도 없고 존나 깨끗한데 내일 비 올 확률이 있겠냐는 거지. 절대 없겠죠.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지 않는 이상. 근데 오늘 비구름이 있으면 내일도 비구름이 머무를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사건이 서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와 두 번째 키커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새끼 성공시켰는데 나는 성공 못 시키면 어떡하지라고 부담감을 가져서 내 성공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승부차에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애가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나도 성공시켜야 되는 마음이 강해져서 성공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확률이란 게 계산이 불가능해지죠. 왜? 영향을 주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불가능해지죠. 계산이. 맞습니까? 지금 이거는 수학 시간입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설 수도 있잖아요. 다트를 던졌을 때 선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확률적으로 수학 시간이고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라는 친구가 방 안에서 혼자 무언가를 해서 성공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덤블링을 한다 치자. B가 방 안에서 혼자 덤블링을 해요. 걔가 성공할 확률이란 게 probability B라 하자. 그러면 A라는 B라는 친구가 같이 방 안에 있습니다. 같이 덤블링을 해요. A가 성공하고 B가 성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A는 성공을 못 시키고 B가 성공을 시킬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게 어때야 될까요? B가 성공할 확률이 영향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A가 성공을 시키든 말든 A가 성공한 와중에 B가 성공할 확률이나 A가 성공을 시키지 못한 와중에 B가 성공할 확률이나 B 혼자 방 안에서 성공시킬 확률이나 어때야 되겠어요? 다르면 안 되죠. 다르면 큰일 나죠. 그럼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의 성공 여부가 B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잖아. 그게 달라지면.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예진아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하라고. 너 저거 자꾸 왼쪽 거랑 비교하면서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 자꾸 이러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말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왼쪽 거랑 비교하면 안 돼. 왼쪽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야 예진아. 알겠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영향을 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영향을 주면 안 되면 A가 성공시키는 와중에 B가 성공할 확률이나 A가 성공시키지 못하는 와중에 B가 성공시킬 확률이나 B가 혼자 방구석에서 성공시킬 확률이 어때야 되겠냐고. 달라야 된다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수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뭐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심리학이 되는 거지. A가 성공시켰을 때 B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뭔가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요. 그래서 B는 승부사 기질이 강한가, 또는 B는 쫄보인가, 새가슴인가 아닌가, 이런 걸 계속 따져야 되잖아. 맞아? 그지? 그럼 얘네는 어때야 되냐고, 예진아? 같아야 되잖아. 아, 왜 달라야 되냐고. 왜? 왜 달라야 되냐고. 이게 왜 달라야 되는 거야 도대체. 자, 이거는 서로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죠? 자, 프로버블러티 A는 B가 성공시키는 와중에 A가 성공시키는 확률하고 B가 성공을 못 시키는 와중에 A가 성공시키는 확률하고 어때야 됩니까? 얘는 둘이 다 전부 다 같아야 하잖아. 맞잖아. 좀 제발 좀 부탁이야. 이거는 맞다고 해줘 그냥. 알겠어요? 당연한 거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학 시간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지? 맞니? 돼요? 네.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죠? 근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됐어요? 그죠?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건이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상태. 독립의 반대말 무슨 말이죠? 독립의 반대말 일제치하? 뭐 이런 거예요? 독립의 반대말 뭐예요? 안독립? 아니죠. 독립의 반대말 뭐예요? 알잖아. 우리 수학 용어 하나 알고 있어요. 땡땡 변수 땡땡 변수 할 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줘야 돼요? 종속 사건. 맞습니까? 오케이?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뭘 배울까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거 배웁시다. 독립사건 배울까? 종속사건 배울까? 하나만 배웁시다. 둘 중에 하나만. 독립사건 배울까요? 그죠? 왜죠? 쉬워 보여서? 아니죠. 내가 얘기했잖아. 두 사건이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상태는 심리학으로 가는 거라고. 철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학 수학에서 철학 배우면 철학 수업 때 이걸 해요. 확통을. 이 확률을 한다고 실제로. 철학 개념에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못 배우는 거야. 이 종속사건을 배울 수가 있다 없다? 못 배운다고. 저건 못 배운다니까. 우린 못 한다니까. 저거 심리학까지 가야 돼요. 실제로 심리학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연계가. 그래서 선생님도 안 배웠어요 이거. 선생님도 뭐 수학 무슨 뭐 전문적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수학자도 아니니까 선생님 안 배웠다니까. 자, 뭐 배울까요? 하나만 배우자. 그래, 뭘 배울 수 왜 독립사건을 배워야 돼요? 그래, 그거밖에 못 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떤 거야? 발산이고 이거는 뭐야? 수렴 같은 거라고. 아시겠어요? 무수히 많은 발산의 모습이 있을 거야. 안 배우겠다고. 특정 값에 수렴하는 상황만 배우겠다고. 선생님이 그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수학에서는 이만큼이 있으면 요만큼만 밝혀냈어. 그럼 우리 요만큼만 존나 배우자 이거야. 나머지는 그냥 몰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나머지는 관심 없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항상. 다시. 그럼 우리는 배울 게 독립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얘네들은 사건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이때 뭐라고 한다? 사건 뭐라고? A와 사건 누가?
B가 뭐이다?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다. 됐나요? 네. 아우 힘들다. 이거 됐죠?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것의 모든 것의 대전제네요. 당연히 응당 그래야만 하는 거 맞습니까? 그죠? 네. 응당 그래야만 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아니야 빨리 있나 이 새끼야 이거 빨리 아니 여기까지 해야 돼. 그게 유종의미를 거둬야 된다고. 잘 아니야 잘 봐봐. 유종의미를 거둬야 된다고. 잘 봐봐. 어? 잘 봐봐. 어? 잘 보라고 좀. 잘 보고 잘 생각해봐. 자 그럼 여기서 얘랑 어때요? 얘랑 어때요? 그럼 얘랑 누구랑 같아요? 그래요 쟤랑. 그죠? 네. 뭐야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 박스는 자 여기에서 얘는 누구랑 같아요? 프로버블리티 B랑 같죠? 얘는 누구랑 같아요? 프로버블리티 A랑 같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딱 이 순간 엄청나게 놀라움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그렇구나 했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했을 거예요. 뭐가 그렇구나예요? 그리고는 곱한다. 그렇지. 그리고는 곱한다 했었죠. A 그리고 B는 둘을 뭐 한다고 했어? 곱한다. A 또는 B는 둘이 뭐 한다? 더한다. 진짜네. 곱하는 거 맞네. A 그리고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을 둘이 어떻게 한다? 곱한다. 나오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왜 중학교 때 이걸 그렇게 배웠는지, 왜 그리고는 곱해야 하는지가 여기 나오게 되죠. 뭐로 보여지게 되는 거야? 수식으로 보여지게 되죠. 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는 곱하는 거라고 외우라고 존나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지 참 궁금했을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겠죠. 여지까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인고하고 참았을 거예요. 중등 2학년 때 이후로 또는 경우에서 고1 때 이후로 무려 1년을 이상을 아마 궁금수중 속에서 참았을 텐데 드디어 눈에 보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거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다? 곱하는 게 맞네요.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곱셈 정리예요. 조건부 확률이 없는 상태에서 곱셈 정리는 무의미해진다고. 그죠? 당연히 곱셈 정리에 대한 내용은 조건부 확률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곱셈 정리를 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 이야기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뭐냐면 뭐가 아니 오자마자 갈라 그래. 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아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6시 반부터 시프랄 있나갖고 여기 도착이 8시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도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걸려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제주도 갈 때도 1시간 반이면 들어갑니다. 내려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1시간 반이면 될걸요? 그렇지 않나요? 자, 기본 문제 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버블리티 A가 0.3, 프로버블리티 B가 0.2, 프로버블리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0.6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0.6이다. 그러니까 프로버블리티 A 합 B는 0.4가 된다. 이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확률 총합은 1이어야 되니까 A 합 B를 제외한 나머지가 0.6이라면 A 합 B는 0.4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버블리티 A 합 B가 0.4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얘는 프로버블리티 A 합 B는 프로버블리티 A 더하기 프로버블리티 B 빼기 프로버블리티 A 교집합 B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0.1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합집합 B는 0.4가 되고
얘는 0.1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probability B바 A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probability B바 A라는 것은 probability A분의 probability A 교집합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일어날 확률 0.3분의 0.1이 되니까 3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대답 잘하네. 착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probability A가 0.4고요. A바 B가 0.2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probability A가 0.4가 되고요. probability A바 B가 0.2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probability A바 B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냐면 probability B 분의 probability A 교집합 B가 되어져요. 얘의 값이 0.2란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A 합집합 B가 0.6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robability A 합집합 B라는 것은 probability A 더하기 probability B 빼기 probability A 교집합 B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0.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는 probability A 교집합 B를 0.2 probability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양변에 probability B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0.4 더하기 probability B 빼기 0.2 probability B가 0.6이 되었어요. 그럼 얘는 0.8 probability B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0.4 이항하면 0.2가 됩니다. 따라서 probability B는 4분의 1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obability B는 몇 분의 몇이 된다? 4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아까 구했나요? 아니네요. 여기에 4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4분의 1 곱해주면 A 교집합 B가 나오겠네. 그러면 4분의 1 곱해주면은 0.05가 되나요? 그죠? 얘는 0.05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B바 A입니다. B바 A는 probability A 얼마죠? 0.4분의 A 교집합 B 0.05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적절히 약분하면 이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기본 문제 7-2번인데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이고 안경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이다. 그럼 남학생인 것을 갖다가 자, 일단 남학생이 60%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안경 쓴 남자가 전체 학생의 20%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남학생인 거를 A, 그 다음 안경 쓴 남학생을 B라고 잡아볼게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한 명이 남학생이었을 때, 즉 A가 벌어진 와중에 하필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누가 된다? B가 된다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A, B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요, 그럼 probability B바 A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probability A분의 probability A 교집합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probability A가 얼마냐면 0.6이고요. A 교집합 B는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쓴 거죠. 안경 쓴 남학생이죠. 얘가 20%니까 0.2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표로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신기하네. 왜지? 자, 여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여기가 남자, 여자. 그 다음 안경 썼고 안 썼어. 뭐야, 안경 썼고. 자, 안경을 썼고 얘는 안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얘는 안경을 안 썼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남학생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면 안경 쓴 남학생이 0.2%예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냐면 60%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너 분의 너를 찾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래서 굳이 저거를 A, B 구별을 안 해줘도 이렇게 표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물론 나머지도 좀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못 채우겠구나. 그죠? 네. 자, 주머니에 흰 공이 7개, 붉은 공이 3개가 들어있고요.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내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좀 가끔 가다가 자주 가끔 가다 자주 겪는 현상인데요. 저기 뒤에 위에 있는 멘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라는 멘션이 있죠. 그죠? 근데 그냥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개씩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주머니를 그려놓고 공 꺼내는 상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개씩 2번 꺼낸다 이렇게 생각을 그거랑 2개를 동시에 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는 병신들이 있어요. 자, 그래갖고 똑같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신이 나가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택의 개념이냐, 선택한 다음에 배열까지 하는 개념이냐의 문제인 거지. 그게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랑, 그러니까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내는 거랑 이걸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연속하여? 뭐 이렇게 해갖고 연속하여 하나씩 2번 꺼낼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속하여 몇 번 꺼낼 때? 2번 꺼낼 때. 이러면은 이게 달라 보이나 봐요. 이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나 봐요. 근데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꾸 왜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상상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그죠? 네, 가뜩이나 다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순간 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런 병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저였고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 겪었던 시행착오였던 걸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되게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는데 혼자 극복을 해야 되니까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혼자 극복하는데 오래 걸렸던 걸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좀 이 붕신 같은 새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거의 다 저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진짜 그랬던 게 니네들은 그러면 티가 안 나. 니네들은 말을 안 하니까. 사실 그걸 말을 안 해요. 그걸 질문이라도 하면 티가 나는데 그게 안 하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니네도 분명히 그런 애가 한 명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에요. 그럼 첫 번째 흰 공 꺼낼 확률 10분의 몇이에요? 7이죠. 두 번째 흰 공 꺼낼 확률 9분의 6이죠. 네, 끝입니다. 그죠? 다시 넣어요. 첫 번째 흰 공 꺼낼 확률 10분의 7입니다. 두 번째 흰 공 꺼낼 확률 10분의 7이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넣으니까요. 여기서 왜요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딴짓 하다가 갑자기 들으니까 왜요 이지라. 꺼낸 공을 다시 넣는 데잖아요. 꺼냈던 걸 다시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꺼냈고 다시 넣고 다시 꺼내고. 돌대가리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10분의 7에 10분의 7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여기 7-4번인데 얘는 제가 풀어볼게요. A가 뽑고 B가 하나를 뽑아요. 그죠? 네. 자, A가 뽑아요.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럼 A가 당첨 대비를 뽑았죠. B는 당첨 대비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네, 못 뽑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됐죠? 자,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죠. B도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죠. 됐습니까? 이게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럼 얘가 90분의 21이 되겠죠. 얘는 90분의 18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둘이 더해주면 90분의 39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동의하십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죠? A가 당첨이 되고 B는 안 되고
A가 당첨되고 B도 당첨이 되고. 네? 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네.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A만 당첨제비를 뽑는 얘기가 되겠죠. 하도 계산을 안 해봐갖고 이거를 10분의 몇이 되죠? 3. 그죠? B는 뽑아 못 뽑아? 못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9분의 7이 되겠지. 맞나요? 당첨제비가 아닌 건 그렇게 있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럼 90분의 몇이 되죠? 21이 됩니다. 이상한데 이것도? 이런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선생님 그거. 네. 맞아요? 네. 자,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A가 당첨제비를 뽑고 B가 뽑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맞나요? 네. 아니죠. A가 당첨제비를 못 뽑고 B가 뽑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90분의 얼마가 된다? 1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또 이 말 또 헷갈리네.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A가 뭐라는 거야, 씨발. A가 뽑고 B가 못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좀 정신병신 같은 문제. 이게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갖고 제가 다시 풀어봐요. 그러니까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10분의 3이죠. 그죠? 네 이거예요. 이거다. A 당첨제비 10분의 3이에요. 끝이죠. 그죠? A가 먼저 뽑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B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 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아이고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욕하면 안 돼요. 그래도 자 여기서 A가 그러니까 당첨제비를 뽑으면 더 이상 뽑지 않는다. 제비가 뽑히면 그만한다.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B는 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A가 뽑히면 맞습니까? 그죠? B가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신같이. 자,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A가 당첨이 안 됐겠죠? 네. A가 당첨이 안 되고 B는 당첨이 되고 맞습니까? 그럼 얘가 90분의 얼마가 되죠? 21이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가 당첨제비를 뽑고요. B도 당첨제비를 뽑을 수도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럼 90분의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그러니까 90분의 몇이 되는 거야? 27이 됩니다. 맞습니까? 돼요? A가 안 되고 B는 뽑고 A가 되고 B도 뽑으면 당첨제비 뽑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순서대로 뽑는 거니까. 순서대로 뽑는 거예요? A, B 순서. A가 뽑고 B가 뽑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몇이 된다? 10분의 3이다. 그죠? 제가 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비 뽑기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계산을 안 해봤다 했잖아. 항상. 아까 얘기한 게 계산 하도 안 해봐서 이랬잖아. 제비 뽑기는 뭐한 게임이라고 했어요? 순서와 상관없이 뭐한 게임? 공평한 게임이다. 그러니까 예능에서 순서 정한다고 게임을 또 하는 거는 병신 같은 짓이다. 까나리 액젓 먹는데 1박 2일 같은 데서 1박 2일 모르나? 하여튼 옛날 아저씨 예능 있는데 까나리 액젓 같은 거 먹는데 그거 뽑아서 먹잖아요. 복불복이잖아요. 복불복인데 그 복불복 순서를 정하려고 또 게임을 해야 안 해. 다른 게임을. 가위바위보라도 또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병신 같은 짓이라고. 순서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 당첨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제비뽑기는 공정한 게임이다. 10번째 뽑는 사람도 당첨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3이다. 맞습니까? 네, 그 얘기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무슨 확률이라고 했었어? 상식의 확률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분의 3인 거야. 모든 당첨 확률이 10분의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볼 일이 없었겠죠. 네,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자, 기본 문제 7-5번인데요. 주머니에 흰 공색이랑 붉은 두 개가 들어있고요. 임의를 하나를 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잘 보이지가 않나 봐요, 색깔이.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 색깔이 뭐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되돌려 놓고요.
이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두 개를 꺼냈을 때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흰 공이 몇 개 있다? 3개. 그 다음에 붉은 공이 몇 개 있다? 2개가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공을 꺼냈을 때 무슨 공이 나올 수 있죠? 5분의 3의 확률로 무슨 공이 나올 수 있어요? 흰 공이 나올 수도 있죠. 됐습니까? 첫 번째 꺼냈을 때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흰 공을 뽑아서 내가 꺼낸 게 흰 공이어서 조사를 했더니 흰색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 공이 실토를 한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서 저는 흰 공입니다라고 실토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꺼냈을 때 무슨 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붉은 공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도 공이 실토를 했어요. 자기는 붉은 공이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은 색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조사한 다음에 되돌려 넣고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은 흰 공이 몇 개가 되는 상황이죠? 4개. 그렇지. 흰 공이 4개, 붉은 공이 몇 개? 2개인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낼 거예요? 2개를 꺼낼 거예요. 그러면은 6개 중에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는데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죠. 그럼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인 거는 모두 뭐가 나오는 경우? 붉은 게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겠죠. 그럼 1에서 모두 붉은 게 나오는 거 EC2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얘랑 얘랑 둘이 곱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돼요? 네. 다 됐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스코어 어떻게 됩니까? 3대. 흰 공 3에 붉은 공 3이 되어지죠. 그럼 6개 중에 몇 개를 뽑는데? 2개를 뽑는데 모두 붉은 공이 나와요. 3C2가 되겠죠. 그걸 1에서 어떻게 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어떻게 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곱하기 얘, 그 다음 얘 곱하기 얘, 그 둘을 어떻게 주면 된다? 더해주면 돼요. 네, 곱하면 안 되죠. 네, 미치지 않고서요. 기본 문제 7-6번입니다. A 상자에는 흰 공이 몇 개? A 상자에는 또 주머니 아니고 상자니까 상자 그리는 거 보세요. 자, 흰 공이 몇 개? 2개. 붉은 공이 몇 개? 4개. 선생이 지랄하니까는 애들이 지랄하지. 자, 이거. 네. 자, 이거 보면 얘가 B 상자에는 흰 공이 몇 개? 3개. 붉은 공이 몇 개? 2개. 2개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자, 이미 얘를 하나를 택해요. 그래서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A에서 흰 공이 나오고 B에서 붉은 게 나오거나 A에서 붉은 게 나오고 B에서 흰 게 나오면 되죠. 그러면 흰 게 하나, 붉은 거 하나가 나온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럼 끝나는 거야. 얘는 일반적인 그냥 확률의 상황이죠. 됐니? 안 돼요? 됐어요. 몇 번을 까먹었어. 다시 상자를 선택해야 되죠? 네. 상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A 상자가 선택이 됐고 그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하필이면 흰 공이 하나 나오고 붉은 공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읽어지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플러스. 자, B 상자가 선택될 수도 있죠. 너 왜 자꾸 한숨 쉬어? 그래서 선택한 상자가 하필 무슨 상자였을 수도 있어? 2분의 1의 확률로 상자가 2개니까 B 상자를 선택했는데 거기엔 5개가 있었고 선택할 거야. 2개를 선택하는데 하필이면 흰 공이 하나가 나오고 붉은 공이 하나 나오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첫 번째 문제가. 맞습니까?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나온 공이 흰 공 하나, 붉은 공 한 개였을 때, 한 개이었을 때, 이거 맞나요, 이게? 문법에? 자, 한 개이었을 때, 하필 택한 상자가 누구? A.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죠? 다시 볼게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돼? A 상자. 자, 첫 번째 경우에서 누가 선택됐을 때
A 상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B 상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A 상자에서 벌어지는 거는 A 상자가 선택이 됐는데 6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건데 그 중에서 흰 공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붉은 공도 하나가 나와. 그럴 수도 있고 B 상자가 선택이 됐는데 5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건데 2개를 뽑을 건데 하필 흰 공이 하나 나오고 붉은 것도 하나가 나와. 이럴 수도 있겠지. 즉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 나오는 거는 이렇거나 이렇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데 하필 선택된 상자가 무슨 상자? A1이 상자일 확률. 얘를 여기다가 쇽 올려주면 끝.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기본 문제 7-7번인데요. A가 생산량의 40% 그리고 B가 60%를 만들고 있고요. 이때 5%가 A에서 생산된 것 중에 5%가 불량이고요. B에서는 3%가 불량이래요.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하면 A 기계에서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40개. B 기계에서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60개가 생산이 되는 거지. 그럼 총 몇 개야? 100개지. 그치? 그럼 100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하필 A일 확률은 100분의 40 맞니? 네. 그지? 그러니까 그게 생산량이 곧 내가 하나를 택했을 때 그게 하필 A일 확률이 생산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죠, 그죠? 돼요. 자, 첫 번째 2번 이거만 풀 거예요. 1번 안 할 거예요 이제. 왜요? 안 해, 하기 싫어. 자, 임의로 꺼낸 하나의 제품이 뭐일 때? 불량품일 때. 그럼 그 상황을 쓰는 거야. 첫 번째, A에서 나온 불량일 수도 있고, 두 번째, B에서 나온 불량일 수도 있어. 자, 그럼 이제 A에서 나온 불량품을 계산하려면 A가 선택될 확률이 0.4. 그 중에서 불량일 확률이 0.05. B가 선택될 확률이 0.6. 거기서 불량품이 0.03. 더하면 불량품인 총 수죠. 총 확률이죠. 분의 하필은 누구? A. 얘를 쇽 올리면 끝. 그죠? 유제 7-9번인데 정육면체에 저렇게 써서요. 한 개를 택해서 2번 던졌어요. 자, 첫 번째 A 주사위가 택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번 던질 수 있고요. B 주사위가 택해졌는데 그걸 2번 던질 수 있어요. 그죠? 자, A 주사위가 몇 개죠? 2개. 2개죠. 그럼 A 주사위가 택할 확률이 몇이죠? 2분의 1. B 주사위가 택해질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A 주사위가 택해졌는데 그 중에서 2번 모두 1이 나와요. A 주사위에서 1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도 1 나오죠. 그죠? B 주사위가 택해졌는데 1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죠. 그럼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도 1 나올 수 있겠죠. 네. 이게 1이 2번 나오는 모든 경우죠. 네. 그런데 그게 하필 택한 주사위가 누구였을? A였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저 짝대기 분수야. 뭘 올리라는 거야 이러지 말고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뭘 올리라는 거야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연봉이 7천이 육박하는 이 병아리 감별사. 그죠? 자, 일단 수컷을 뭐로? 암컷으로 판정할 확률이 0.02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암컷을 수컷으로 수컷 맞나요? 네. 수컷 아닌가? 0.03. 아, 그러니까 원래 수컷 아닌가? 아, 아니구나. 그럼 네. 수컷 이건가? 이게 뭐래? 자, 이거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컷을 암컷으로 판별할 확률이 5판할 확률이 0.2야. 그러면은
수컷이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거네. 수컷을 수컷이라 하지 못하고 암컷이라 하는 게 0.02. 수컷을 수컷이라 하는 거야. 이거 당당한 거죠. 0.98이에요. 맞습니까? 네. 원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암컷을 암컷이라고 판정하는 거죠. 암컷을 암컷이라 판정하는 게 0.97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수컷이 40%예요. 수컷으로 판정한 게 실제로는 암컷인 거예요. 첫 번째 선택한 게 뭐일 수 있어요? 수컷인데. 자, 두 번째 선택한 게 암컷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수컷을 선택했는데 걔를 실제로 암컷이었어. 이거야. 그지? 맞나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암컷? 수컷으로 판정을 했대잖아. 그지? 수컷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실제 뭐였다? 암컷. 그럼 수컷을 선택했는데 그게 진짜 수컷이었던 거야. 그죠? 네. 그죠? 자, 암컷을 선택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수컷이었던 거야. 빠밤 이렇게. 그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줘? 더해주고 근데 그게 실제로는 뭐였어? 암컷이었어. 이렇게 올려. 뭔 말인지 되겠어요? 네. 오케이? 돼요? 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연습 문제 7-7번인데요. 5회에 1회의 비율로 모자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버릇이 있는 K군. 네, K가 저런 버릇이 있대요. 제가 K가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BC 집을 차례로 방문을 하고 돌아왔죠. K군이.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두 번째 B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세 번째 C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으니까 잃어버렸어요 이미. 그치? 잃어버렸다는 것을 뭐 했다? 알았다. 그러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A 집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B 집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C 집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네. 자, A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A 집에 방문했으니까 첫 번째 A 집에서 차례로 방문했죠. 잃어버렸어요. 그럼 끝. 이제 B 집, C 집은 안 잃어버린 거지. 끝이야, 그지? 맞아요. 네. 자, B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A 집에서 안 잃어버리고 B 집에서 잃어버린 거죠. 네. 자, C 집에서 잃어버렸다면 A 집에서 안 잃어버리고 B 집에서 안 잃어버리고 C 집에서 잃어버린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하필 누구에서?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확률의 이제 곱셈 정리가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조건부 확률까지가 끝이 났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가 조건부 확률까지. 사건의 독립과 종속 전까지다. 이렇게 뭐 볼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조건부 확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어지고요.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라고 안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또 수업을 쳐 안 듣고 복습도 안 할까봐 기말고사를 보는 어느 날에 나한테 다시 맡겨놓을까봐 그럴까봐 저기를 하는데 아주 오줌이 많이 마려운가 본데요. 격해졌네요 다리가. 네. 자, 그래갖고 하는데 어차피 물어볼 게 뻔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2월달 중에 이제 그거 다음 파트 진도 나가서 이제 확통을 이제 진도를 마무리를 할 건데 확통 종강이 될 텐데 근데 결국은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뒷부분이. 왜냐하면 뒷부분은 까먹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그죠? 왜냐면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를 하다 보면 뒷부분은 까먹을 확률이 높아져요. 맞죠? 그러니까 복습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오히려 여긴 한 번만 복습을 대충 해놓으면 돼. 그러면 3월달에 어차피 시험 대비하면서 복습이 되니까 문제를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하면서 될 거야. 근데 2월달에 나가는 뒷부분이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말고사 때 우리가 해야 될 걸 못한다 라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복습을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확실히 뒷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야 까먹어도 금방 기억날 수 있게
완전 새하얗게 까먹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절대 새하얗게 까먹지 않도록 잘 해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